7페이지 보면 분양권에 대해서 2021년 1월 1일 전 권리자 법 시행 전에 분양권은 첫 취득 당첨 매매 시점에 권을 당한 헌법 거주 구장이고 분양권은 원위수 시 권리 변환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 분양권이 굉장히 권리 변환이 딱 없잖아요. 당첨되거나 돈 주고 거래했을 때가 권리 변환이에요. 그거 보면은 회색지대 뭐는 회색지대 뭐냐고 이렇게 회색지대가 섞이면 그냥 회색지대예요. 중공일의 환지 적용 불가하고 분양권은 절대 환지 적용이 아닙니다. 조합원 입주권만 원주민 주택만 환지 적용돼요. 그래서 중공일에 딱 보유기간 1일이에요. 그 다음에 권리기간 다 살아요. 유형주택 보유기간부터 새로 시작이 돼서 세율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주택수 계산법 시행 이후에 제가 위에 써놨잖아요. 법 시행된다고 과거 권리자는 변하지 않는다. 전집법만 되지 소급법은 안 돼요. 그래서 주택수강 거래시 회색지대 원주택 주택수 보유시 회색지대 연장이라고 제가 써놨잖아요. 자세히. 그다음 밑에 보면 1번에 보면은 A 분양을 취득하는 A 분양권을 취득하면 소유권 변동이 없다면 준공 전까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회색지대로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주택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도저도 아예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분양권이 주택수 카운트 안 되므로 다른 주택 사고할 때 비과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A 분양권은 아파트로 준공일에 처음 주택수 카운트입니다. 이때 카운트가 되고 이때 카운트가 되고 이때 신규주택 취득이에요. 그냥 이 답은 다 잊어버려야 돼요. 주택수 안 들어와가지고 이 주택수 시행일에 보유기간이 연장이 되더라도 과거에 내가 회색지대 취득해가지고 진공일을 가져오면은 기간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렸어요. 이게 신규주택 취득으로 딱 보시면 그래서 적용하시면 신규주택 취득. 네, 다음 페이지 보면 68페이지 한번 보시면 68년 분양권 2021년 1월 1일 이후 권리변환법 시행일에 취득했잖아요. 그러면 주택수잖아요. 2022년 1월 1일 A 분양권 시에서 주택수를 취득합니다. 퍼스트. 그럼 퍼스트로 취득해서 이게 가서 준공이 됐다. 준공이 됐다면 준공이는 환지 적용도 불구하고 주택 보유 기간 2일 새로 시작합니다. 과거의 일은 다 잊어버리십니다. 그래서 주택수는 그렇지만 주택수 이게 2020년 1월 1일자 이후에는 다른 주택 사고할 때 비과세를 방해하면 중공인상 사고하려면 매수자도 동의 적용돼요. 이게 종전주택 퍼스트 주택 카운트 되면 비과세 요건을 못 갖춘 종전주택 숫자를 취득한 게 이게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을 못 갖춘 주택수를 먼저 취득한 게 있어서 준공되기 전에 다른 신규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둘 다 비과세가 됩니다. 이게 비과세 불가 모형이에요. 대표적인 경우예요. 그래서 컨설팅 할 때 분양권 주택수를 취득하냐 유형주택수나 이게 망설이고 있으면 주택수부터 취득하면 안 돼요. 무조건 유형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나서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취득하셔야 세제 혜택이 엄청나게 늘어난다라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런 순서를 잘 얘기를 해주셔야 납세자를 보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상권 원주민이 아닌 제3자가 원의로 구입한 승계조합원 입주권 및 분양권은 환지 적용 불가하다. 분양권은 환지 적용이 안 되는 거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환지 적용 세제 때는 원주민 토박이가 기존에 살고 있는 주택이 권리로 변환된 경우가 인정합니다. 근데 여기 69페이지 보면은 저기 2021년 1월 1일 전 분양권 권리 변환 승계 취득을 법 시행 전에 철수가 취득해가지고 영희가 승계 취득을 했어요. 그래도 양쪽 다 지금 회색 법 시행 전이니까 주택수 계산 법 시행되더라도 이렇게 준공일까지 소유권 변동이 나타난 전체 비용이 회색지대예요. 그 다음에 준공할 때 영희 유형주택 보기간이 2대1.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다른 주택을 상업하라고 비과세가 안 되는데 또 중요한 거는 다른 특례주택 15가지하고 섞였을 때 또 특례가 안 된다. 이 사건이 벌어질 때 2024년 7월 1일 전에 다른 특례주택과 섞였다. 그래도 특례주택이 안 돼요. 특례주택이 되려면 주택 숫자가 2개 있어야 돼요.
다른 특례 주택하고 이게 이런 분양권들하고 섞였다. 예를 들어서 영희가 승계 취득한 게 2020년 7월 1일이잖아요. 그죠? 이 주택수 보유했잖아요. 2024. 만약에 아버지가 2022년 1월 1일 날 돌아가셨다. 그럼 아버지가 갖고 있는 사망주택이잖아요. 상속주택이잖아요. 그러면은 상속주택 특례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분양권은 주택 숫자가 아니잖아요. 상속주택 특례가 되려면 아버지로부터 사망주택을 상속받기 전에 아들이 주택 숫자를 미리 갖고 있어야 돼요. 주택 숫자 세 가지. 유형주택, 눈으로 보이는 입주권, 분양권이 주택수 들어간 범 시행 이후에 취득한 것을 가지고 있어야만 상속주택 특례가 되는데 지금 현행법만 공부하고 현행법만 해석을 하면 2022년 1월 1일자로 아버지 그 눈으로 보이는 상속주택 상속받을 때 아들이 먼저 사망 전에 분양을 받고 있었네. 그럼 이거 상속주택 특례야라고 오해하시면 큰일 난다.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주택수가 언제 들어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69페이지 보면은 제가 이제 똑같이 설명했으니까 넘어가서 70페이지를 하고 70페이지 보면 이 분양권 권리관 시행이 법 시행이죠. 똑같이 이게 이 2020년 1월 1일자는 주택법 시행 전에 취득한 회색지대를 이 보면은 매매를 해서 분양권을 영희가 철수권 영희가 승계 취득했어요. 그러면 여기 철수는 이 2022년 1월 1일 전까지는 회색지대에서 다른 주택 사고 팔아도 비과세가 안 돼요. 그렇지만은 이 A 분양권이 영희가 승계 취득할 때는 주택수가 들어가요. 주택수가 들어가면은 특례주택이 이때부터 특례주택 오버랩 피리어드 선입선출법이 시작해요. 이때부터. 그렇지만 준공이 되면 중공은 154조 1호는 이러한 눈으로 보이는 주택 비과세 요건은 네 가지는 눈으로 보이는 유흥주택이 시작이 되잖아요. 이때부터 시작이 돼요. 각각 다를 수도 있고 똑같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 그래서 제가 다른 거에도 내가 주석서는 좀 그리다가 한 거는 제가 좀 시간이 없어서 못 올렸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나중에는 주석서를 좀 자세히 해서 좀 페이지 수를 좀 많이 이게 굉장히 좀 제가 급하게 책을 출판한 거는 송파센터하고 장센터 300명이 이 내용을 뿌렸어요. 뿌렸는데 혹시 다른 저자가 이거를 만약에 실어버리면 제가 답 줬던 그 지붕만 쳐다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걱정이 돼가지고 제가 하루에 20시간씩 명절도 집에서 이 책을 비하고라 제가 만들었어요. 출판. 그래서 좀 주소서가 조금 모자라게 제가 올렸는데 그거는 좀 이해를 해주시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 73페이지부터 제가 이 분양권하고 입주권에 대해서 그림을 실어놨어요. 굉장히 제가 여기서 하나 80페이지 보면 80페이지 한번 볼까요? 80페이지. 이거는 제가 설명해 준 걸 한번 보면서 천천히 보시면 아마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8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80페이지 우리가 하는 게 그거라서 부부는 양도세에서는 부부는 살아생전에도 한 세대고 죽어서도 한 세대 불변이. 그래서 거주주택 거주요금도 증여를 하고 50% 증여를 하더라고. 아니 100% 증여를 하더라고. 한 몸 거주주택 여기서도 보면은 배우자에게 지분 증여했으면은 여기 보면은 비과세 적용이 돼요. 이 경우를 보면은 한번 설명할게요. 2018년 5월 A주택 지역이 조정됐어요. 퍼스트 주택수를 가지고 있는데 2019년 1월에 비분양권을 취득을 했죠. 남편이. 그러면은 2021년 1월 1일 전에 취득이 되면 주택수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주택수가 아닌데 입법 시행이 2021년 5월 10일 날 배우자에게 2분의 1을 증여를 했어요. 그러면은 증여를 했으면 주택수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부부는 한 몸이라고 하잖아요. 법률 효과가 불변. 그래서 이 경우는 비과세가 돼요. 이게 분양권이 이렇게 주택이 되면 신규 주택 취득에서 이후로 3년 이내 팔면은 비과세.
자, 그럼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다음 페이지가 똑같거든요. 똑같은 게 대사를 아들로 바꿨어요. 별도세대 아들로 바꿨어요. 아들로 바꾸니까 주택수 아들은 2010년 5월 10일이잖아요. 2분의 1 줬잖아요. 주택수가 2분의 1 주택수가 돼요. 그럼 이때 이후부터 3년 이내 팔아야 돼요. 3년 이내 팔면 비과세. 제가 이거를 좀 실수한 게 뭐냐면 이거를 갖다가 조금 2004년 5월 5일이 아니라 2004년 9월 5일로 해놨어야 되는데 제가 실수를 했어요. 여기도 2021년 9월 5일로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3년이 넘으면 비과세가 안 돼요. 여기서 내가 지금 여기서도 3년이네, 여기서도 3년이네 이렇게 비과세에서 조금 오해할 수 있는데 이게 비과세 내 과세로 그랬어야 되는데 이건 좀 내가 실수했어요. 원래는 여기서부터 3년 추가하고 여기서는 3년 이내를 했어야 되는데 그림을. 그래서 별도세대 증여는 주택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부부는 증여를 하고 주택수가 안 된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제가 이 부분만 알고 있으면 이혼하지 않으면 그냥 같은 세대 부부. 멀리 떠나 미국에 살아도 부부고, 그냥 살아생전도 부부고, 사후에도 부부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저기 상속주택을 부부가 각각 한 채씩 갖고 있는데 부인이 죽었어요. 남편이 살았다. 근데 지분을 10%를 받았다. 살아서 2주택, 죽어서도 2주택. 그래서 절대 각각 2주택이면 배우자는 1% 지분이라도 상속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155조 2항에 보면 공동상속주택에서 선순위만 1주택 되는 거는 1주택자가 죽었을 때 배우자와 아들하고 있을 때 그때 적용해서 최대 지분자가 왜 소유주택이 되는 거고, 아니면은 각각 1주택이었는데 누가 한 명이 죽었다. 배우자 빼고 자녀들 3명이 있는데 지분이 큰 자가 그 사람 소유주택이지. 이걸 갖다가 각각 부부가 집이 있는데 한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배우자가 지분 1%가 나면 살았을 때도 2주택, 죽어서도 2주택. 죽었을 때도 살아생전 2주택, 배우자가 돌아가신 나머지 남아있는 사람도 2주택. 그거는 아마 판례라든가 추징사를 보시면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속주택 부분은 생략하고 다음 게 넘어갔습니다.